일상생활에서 체감할 만큼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 우리는 정말 잘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캅 회의하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기후변화협약,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네, 네. 이집트에서 이제 열린다는 말씀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폐막을 했어요. 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6일 개막했다고 제가 그때 지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 뭐, 네. 금세기 말 2도 넘지 않게 하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이 2030년에 뭐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이만큼 줄이겠다 목표를 낸다든가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다 이 캅이라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서 네. 아주 중요한 기후 그 회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20일에 끝났습니다. 원래는 18일이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제 워낙 그 끝까지 막판까지 치열하게 논쟁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날짜를 이틀 넘겨서 이제 20일에 끝났어요. 자, 그럼 뭐가 이렇게 쟁점이었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손실과 피해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이제 저개발국이 뭐 기상이변으로 막 피해를 입으니까 이거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큰 선진국들한테 우리가 입고 있는 거를 좀 보상하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여태까지는 선진국들이 절대 정식 의제를 올리려 하지 않다가 이제 그걸 올렸고 이제 그 논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예. 이제 뭐 그동안 선진국은 우리가 개도국 태양광 설치도 지원해주고 뭐 방파제 쌓고 하는 거 다 도와줬는데 그냥 이걸로 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개도국은 지금 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방파제가 무슨 소용이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피해 이 자체를 좀 어떻게 해결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는데 마침내 이 요구가 최종 합의문에 반영이 된 거죠. 합의문에 반영이 되긴 됐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이제 보상의 개념은 아니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역시 환경기자는 다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이게 그 보상이라고 하라고 이제 개도국에서 요구를 해왔고 예. 미국이나 유럽은 보상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왔고 요번에도 그래서 그 합의문에 보상, 뭐 책임 이런 용어는 이제 다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걸 다 빼고 이제 정확히 용어는 어떻게 됐냐면요.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 네네네. 우리가 뭔가를 보상해 주는 개념은 아니다. 그렇죠. 예, 당신들이 손해를 입은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기금이 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언론이 좀 제대로 보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 캅이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땠어요? 이번에도 좀 관심 별로 못 받은 것 같은데. 관심이 뭐 처음에 이제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위기니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니 해서 이제 뭐 삼재가 겹쳤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굉장히 기대감이 낮은 가운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예. 사실 요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 손실과 피해라는 부분이 의제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기금을 마련하자라는 데까지도 얘기가 나와서 예. 굉장히 예상 밖의 큰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전보다는 큰 진전을 이뤘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개발국들 특히나 굉장히 이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요구한 그 나라들을 대표한 나라가 파키스탄이었는데요. 네. 파키스탄은 이제 이번 여름에 나라의 3분의 1이 잠기는 맞아요. 굉장히 큰 이제 피해를 겪었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막 목소리를 내고 또 이집트에서 열렸는데 이집트 역시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그 저개발국들 참여를 독려하려고 엄청나게 이제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를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상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제일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번 캅도 이거는 아프리카 캅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이제 막 홍보를 하고 했어서 예. 그래서 요번 캅이 이제 27회였으니까 근 30년 만에 마침내 이제 저개발국 입장에서는 뭔가 수건을 좀 잃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돈을 누가 얼마나 내고 누가 이 돈을 얼만큼 가져갈 건가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근데 요건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일 관건이 되는 거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은 이번 총회 기간에 중국도 기금을 내는 공여국이 돼야 하고 수혜국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당사국이 UN 기후변화 협약, 그 UNFCCC라고 하는데 UN 기후변화 협약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UNFCCC 협약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은 이제 쉽게 풀이하면 중국 입장에서 우리는 개도국이라 돈은 못 내. 약간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이제 체결된 게 1992년이거든요. 예.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나라들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OECD 국가, 그 당시에 92년도에 OECD 국가, 그 선진국 무리를 이제 부속서 1국가고 이제 나머지 개도국들을 비부속서 1국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럼 우리도 개도국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92년도에 만들어졌던 그때 기준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따르라 하는 거는 자, 우리는 개도국이니까 일단 선진국 당신들이 먼저 책임 있는 모습을 져라. 그래서 이번에 예. 이제 그 손실과 피해 보상 논의할 때도 중국이 굉장히 개도국 편에서 엄청나게 분위기를 많이 띄워줬다고 해요. 그 말인즉 이제 우리는 개도국에 더 가까워. 난 이쪽이야. 약간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중국이나 인도나 이렇게 기존의 개도국으로 분류됐으나 사실상 배출량은 이제 웬만한 선진국 이상인 그렇죠. 그런 나라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도 지금 10대 배출국이고 경제 10대 대국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명분이 없다. 개도국으로 계속 남아있을 명분이 없다. 우리도 뭔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중국 편에 잠깐 서볼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원칙엔 합의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 합의를 못 이루면 네. 없는 이만 못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큰 진전은 이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돈으로 분담을 누가 할 것인지가 결정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건 참 답답하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기후변화 협약이나 회의가 열리게 되면 온실가스 얼마나 감축했는지 뭐 이런 걸 점검하거나 또 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요? 네. 이번엔 그런 거 없었습니까? 이제 그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축이라는 게 원래 가장 메인 이슈인데 네.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워낙 이 손실과 피해라는 게 처음 튀어나와서 이제 막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들이 굉장히 가리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거 할 때 이제 석탄 발전에 대해서도 작년 캅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처음으로 작년 캅 그 글래스고에서 열린 거기서 처음으로 석탄 발전의 감축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거기서 근데 당시에 이제 워낙 이란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인도 이런 나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 앞에 단서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탄소 감축을 할 수 없는 석탄 발전을 줄이자. 이렇게 좀 여지를 열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석탄 발전은 계속 좀 놔두는 식으로. 그래서 예. 이번에는 그런 용어 다 떼고 그냥 석탄 발전 줄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석탄뿐만이 아니라 뭐 석유나 가스 이런 것도 다 줄이자 이런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던 게 원래 유럽이나 이런 데 목표였는데 네. 사실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그냥 거의 작년 그대로 그 수준이 유지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올해는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캅이요 UAE에서 열리거든요. 예. 여기 이제 산유국들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열리는 개최국 장소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계속 그동안 뭔가 석유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압력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내년에도 아마 그런 논의가 이제 이쪽에서 많이 주장을 할 텐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선 절대 더 이상은 이제 물러설 수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 이슈가 굉장히 파급력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나저나 우리나라는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뭐 탄소 중립도 포함해서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요 이제 이 열리는 요 기간에요. 이제 국제 시민단체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뭔가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도 이 캅이 열리는 기간에 뭐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일단은 전 세계 온실가스 한 92%를 배출하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60위.
예?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3위는 적당한 나라가 없다고 해서 비워두고 4위부터 63위까지 순위가 매겨졌는데 네. 우리가 60위를 했어요. 63위가 꼴찌인데 네, 60위. 우리가 60위를 했다고요? 네네네. 우리나라보다 이제 바로 위에 러시아가 있고 우리 밑에 있는 나라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렇게 세 나라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우리가 그래도 뭔가 2030년 뭐 목표도 올리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냐라고 이제 의아하실 텐데 사실 우리는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뒤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박한 평가를 받았나 특히 올해. 봤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의 26.3%에서 40% 이렇게 올린 건 맞아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이제 좋게 평가한다라고 했지만 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시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작년에 이제 목표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도 2030년에 한 뭐 30%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 이제 그 지난 8월달에 발표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20%대로 낮춰졌잖아요. 원전을 낮추고 올리고. 원전 비율 올리고 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깎냐. 그리고 이제 석탄 발전을 어떻게 퇴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로드맵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상위 국가는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최상위 국가는 뭐 당연히 유럽에서 나왔는데요. 네. 덴마크가 나왔어요. 덴마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풍력이 유명하잖아요. 풍력으로 뭐 한 50-60% 전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 나라는 뭐 이제 뭐 탄소에도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활동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탄소세 이 두 가지 제도를 여기선 다 활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지금 현재 한 2만 원 조금 안 되게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네. 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세에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우리 돈으로 한 3만 3천 원. 근데 이거를 2030년까지 한 14만 원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또 이제 그 배출권 시장, 배출권 거래제 시장에서는 톤당 한 10만 원 정도를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으니까 우리 지금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언제 60등에서 1등이 될지 그러게요. 답답한데요. 일본, 중국은 어땠어요? 뭐 두 나라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진 않았습니다. 네. 일본이 50이었고 중국이 51위 이렇게 됐는데 예. 근데 이제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감축 목표가 충분치 못하고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보다 10이 이렇게 높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 봤더니 일본은 2013년 이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1인당 배출량을 보면 15년 전에는 일본이랑 우리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우리의 절반 정도예요. 중국은요? 중국은 이제 뭐 지금 배출량이 많은 건 사실인데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량 자체가 설비 말고 발전량 자체가 1년 동안 뭐 30% 이렇게 늘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꼴찌를 받은 거는 너무 이런 변화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